지난 19부 우리는 굴욕적인 원 간섭기에 맞서 잃어버린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으려 했던 개혁 군주 공민왕의 비장한 개혁과 비극적인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강력한 왕권으로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영토를 수복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했던 그의 꿈은 내부의 반발과 사랑하는 이의 죽음 속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공민왕의 죽음 이후 고려는 더욱 깊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동쪽 바다에서는 왜구가, 북쪽 국경에서는 홍건적이 무방비한 백성들의 터전을 유린하고 나라는 멸망 직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 고려에는 두 명의 걸출한 장수가 나타났으니 한 명은 고려의 마지막 충신 최영이었고 다른 한 명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혁명가 이성계였습니다. 그들의 엇갈린 충정은 고려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신정변 이후 시작된 혼란의 시대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라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거쳐 약 500년간 이어졌던 고려 왕조의 비극적인 종말과 새로운 조선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는 대단원의 막을 추적합니다. 무신정변 칼날 위에 세워진 왕국 그 숨막히는 20번째 막이 지금 열립니다. 1374년 개혁 군주 공민왕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고려는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공민왕이 개혁을 통해 억누르려 했던 친원 세력과 권문 세족들은 다시 득세하기 시작했고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라는 안으로는 권력 다툼, 밖으로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으로 존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고려의 군사들은 지친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특히 두 명의 걸출한 무장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니 바로 최영과 이성계였습니다. 최영은 고려의 충신이자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노장이었습니다. 그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처럼 청렴하고 용맹했으며 왜구와 홍건적을 물리치며 고려의 국토를 지켰습니다. 반면 이성계는 원나라에 설치된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공민왕의 편에 서서 활약했던 신흥무장으로 여진족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무용으로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며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최영과 이성계는 여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최영은 특히 1376년 홍산 대첩에서 왜구를 대파하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고 이성계는 황산 대첩에서 왜구 장수 아지발도를 물리치며 탁월한 지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두 영웅의 활약으로 왜구와 홍건적은 크게 위축되었고 백성들은 이들을 희망의 빛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두 영웅의 운명은 고려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함께 비극적으로 엇갈리게 됩니다. 원나라의 국력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새롭게 대륙의 패자로 떠오르면서 고려는 다시 한번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명나라는 고려의 영토였던 천령 이북의 땅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천령위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명나라의 천령위 설치 통보는 고려의 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명나라에 대한 강력한 반발 여론이 일어났고 특히 노장 최영은 명나라가 요구하는 천령 이북 땅은 고려의 영토이므로 명나라의 천령위 설치에 대항하여 요동정벌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늙은 몸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널 것을 자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최영의 요동정벌 계획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고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불리하며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고 왜구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고려 왕실과 최영의 뜻을 꺾을 수 없었고 결국 이성계는 좌군도 통사가 되어 요동정벌의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성계의 군대는 압록강 어구 위화도까지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주장했던 대로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불어나고 전염병이 도는 등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인생의 가장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명나라와의 전투를 거부하고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회군하는 위화도 회군이었습니다. 이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쿠데타를 감행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는 개경으로 진격하여 최영이 이끄는 고려 정부군을 제압했습니다. 고려의 충신 최영은 이성계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후 귀양길에 올랐고 결국 1388년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고려 왕조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음을 상징하는 비극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성계는 고려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 부상했습니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 이후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옹립하여 자신의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준, 정도전 등의 신진사대부들과 함께 과전법을 실시하여 권문세족들이 독점하던 토지를 개혁하고 새로운 이상 국가를 건설할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고려 왕조의 명맥을 이어나가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특히 정몽주는 고려 왕실에 대한 충절을 지키려 했고 이성계 일파의 왕위 찬탈을 반대했습니다.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라는 단심가를 남긴 그는 결국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훗날 태종에 의해 선주교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정몽주가 제거되자 더 이상 이성계의 앞을 가로막을 자는 없었습니다. 1392년 이성계는 공양왕을 폐위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약 500년에 걸쳐 한반도를 지배했던 고려 왕조는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조선의 첫 번째 왕인 태조가 되었습니다. 무신정변으로 시작된 무인들의 시대는 고려의 국력을 약화시켰고 몽골이라는 외부 세력의 간섭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다른 무인인 이성계의 칼끝에서 고려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무신정변은 단순히 무인들의 권력 찬탈에 그치지 않고 고려의 정치, 사회, 국방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멸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무신정변 이후 약 100년간 무인들이 권력을 장악하며 왕실을 능멸하고 백성들을 괴롭혔던 혼란의 시대,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몽골의 침략과 원 간섭기라는 굴종의 시대에 고려는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내며 약 500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무신들의 칼날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던 왕국은 결국 또 다른 칼날에 의해 금형을 다했습니다. 무신정변 칼날 위에 세워진 왕국은 단순한 역사, 드라마를 넘어 권력의 속성과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였습니다. 정의와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폭력으로 얼룩졌던 무신정변.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권력이란 무엇이며 어떤 칼끝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가?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답을 찾아내려 노력하는 우리들의 지칠 줄 모르는 질문 속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무신정변 칼날 위에 세워진 왕국 시리즈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